이재명 대표의 구상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여파와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례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본인도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기각을 한다 하면 판사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좀 맞거든요. 그 영장 기각 사유에 모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화영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이 입증됐다라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화영이 자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속시킬 필요 없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예. 자백이 확보돼 있다. 그러니까 굳이 구속할 필요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죄 판결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기각을 하기 위해서 이유를 좀 만들었다는 측면이 강해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걸 갖다 무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걸 갖다 사실상 유죄 판단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명절 직전 이재명 대표의 구상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여파와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례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본인도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단식까지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영장 판사 앞에서 울먹였지 않습니까? 예. 다 받으면 5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라고 했고 또 당시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에 가결됐습니다. 네. 지지자들이 막 대성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는데 내가 이게 만약에 이걸 갖다 기각을 한다 하면 판사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좀 맞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내가 볼 때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공당의 대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핵심적인 사유인 것 같아요. 공당의 대표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예단을 해놓고서 미리 판결을 내려놓고서 그다음에 결론을 거기다 좀 짜맞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지적되는 게 그 영장 기각 사유에 모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모순은 뭐냐면 아니 그 백현동에 관해서 인적 물적 증거가 다 확보됐다. 예. 그러면 증거가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시 찾아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직접 증거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직접이란 말. 예. 아니 그럼 직접이라는 게 도대체 직접 증거가 뭘 말하는 거지? 다 있잖아요. 일단은 정바울하고 김인섭이 자백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그 정진상하고 이재명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공무원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예. 매 단계마다 정바울과 김인섭의 로비대로 사업이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공문서들이 이재명 서명으로 다 돼 있거든요. 뭐가 더 필요하죠? 근데 이제 판사가 뭘 본 것 같으냐면 아마도 그 위증 교사 증거로 제출된 녹음 테이프 있잖아. 그걸 기준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녹음 테이프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황당한 거거든요. 인적 증거, 물적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건 법원에서 그러지 않아도 유죄 나올 테니까. 굳이 구속까지 시킬 필요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랬는데 마치 그 증거가 부족한 것처럼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직접이란 말을 붙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횡령이나 배임이나 아니면 뇌물 이런 거에서 누가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남겨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을 좀 과도하게 받고 일각에서 그렇게 되면 검찰에서 오히려 그 녹음 테이프를 끼워놓은 게 판사한테 쓸데없는 잘못된 기준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예. 이화영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이 입증됐다라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화영이 자백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임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각영장 기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엔드로 연결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백의 임의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게 맞거든요. 예. 그러나 진술이 번복됐으므로 법정에서 한번 따져봐라 이게 맞거든. 근데 엔드로 연결돼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엔드로 연결됐다는 건 이미 제가 자백했고 끝났다. 그러니까 구속시킬 필요 없다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유죄 판결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면 아예 영장실질심사 전담 판사가 사실상 선고를 내려버린 거나 다름없네요. 선고 약간 그게 근데 유죄 선고라고 유죄 선고 네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엔드로 연결돼 있다. 그건 뭐냐면은 이미 확보돼 있다. 예. 자백이 확보돼 있다. 그러니까 굳이 구속할 필요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재판을 내버렸네요. 재판을 좀 해버린 부분이 있고 그걸 원래 또 예비 재판의 성격이 있어요. 예. 구속영장 그 심사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진술 번복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 진술 번복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 아니냐라고 그 부분은 뭐라 그랬냐면 그걸 나눈 것 같아. 이재명 측 변호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측이 한 거지 이재명이 했다는 증거 없지 않냐. 또 직접 증거. 아니 그럼 이재명이 이걸 했다라는 모범 테이프가 있겠어. 그걸 찾아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측은 왜 그거를 해? 논리적으로 이재명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또 나눠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기각을 하기 위해서 이유를 좀 만들었다는 측면이 강해요. 예. 그다음에 위증 교수는 소명됐다 그랬잖아요. 위증 교사가 소명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 위증한 사람이란 말이죠. 위증 교사라는 사람이라는. 예. 위증 교사라는 게 결국 뭐예요? 증거를 인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 우려가 크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검찰이 그걸 또 집어넣은 건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증 교사 같은 경우 증거가 확보됐다. 요걸 그 가능성을 본 게 아니라 요 건만 본 거예요. 고로 구속시킬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황당하죠. 네 번째는 공당의 대표라서 공적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함부로 못한다. 아니 그런데 이화영 진술 뒤집힌 거 누가 했습니까? 측근들이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측근들이 왜 생겼겠어요? 대표니까 측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당의 대표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판이 파행이 된 걸 뻔히 보고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판결이 되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판사가 뭐 민주당 성향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공당 제1야당의 대표를 구속시킬 필요까지 있겠느냐라고 네.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한 것들이에요. 라고 하니까 이리저리 빼면서 직접 증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슬쩍 기각을 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걸 갖다 무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이런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거기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무죄를 받은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됩니까? 2.6%예요. 별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전 아니겠건데 기각되지 않고 이거에 비하면 그래도 3배 높은 건데. 예. 3배 높은 건데 그래봤자 2.6%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아니 3.6%인가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게 96% 이상은 뭐예요? 유죄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걸 갖다 뭐로 판단하고냐 하면은 그 유죄 판단, 사실상 유죄 판단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예. 교수님 그래서 이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재판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내용을 보면은 구속영장에서 공당의 대표라고 하는 정치적 해석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재청구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재청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만 먹으니까. 근데 한 가지를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3가지인데 하나는 인적 불적 증거가 확보됐다. 이거는 백현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문서부터 결제한 서류부터 그다음에 증인까지 확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검찰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이화영 그거 자백했다. 그거 번복되지 않았다. 그거 법정에서 증거 인정된다라는 거잖아. 자기가 봐도. 이거란 말이죠. 그럼 쌍방울도 그렇고 그다음 위증 교사는 소명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재명의 그 법정 전략이거든요. 예. 전략이 뭐냐면은 끝까지 재판을 질질 끄는 거예요. 지금 재판들이 늘어지고 있죠. 그 준비 기간이 거의 1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갖다 지연시키는 겁니다. 지연시켜서 3심까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당선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겠습니까? 자기 사람들 사면도 해줄 수 있고, 예. 그 사이에 자기가 모든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지금 이재명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상당히 힘들 것 같긴 한데. 이재명이 지금 수많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재판만 지금 3건이잖아요. 한 건 더 생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건이라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공직선거법상 투표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다음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거죠.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대선 출마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입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정진상까지는 몰라도 김만배, 김용 같은 경우는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요즘 조금 흔들린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 이재명은 끝까지 갈 거라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되고 재판을 지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검찰에서 위증교사 있잖아요. 예. 위증교사는 이미 소명이 됐잖아.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일단 그걸 기소를 해라. 왜냐하면 그거는 재판이 빨리 끝나요. 녹음 테이프가 있거든. 이재명이 스스로 위증을 교사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빼박 캔트네요. 빼박 캔트고 이거 재판이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란 말이죠.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끝이라는데. 그 나머지 건들은 아니 뭐 증거 더 찾아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강 수사하겠다 해서 나중에 예. 되는 거죠. 근데 분리 기소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선거법 재판이 아마도 잘하면은 총선 전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1심에서 뭐가 납니까?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완전히 대혼란. 그렇죠. 아마게돈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 놈들 그거 모르겠어 이거? 나도 아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건 당장 공천이야. 예. 이 공천을 누구 체제에서 치르는 게 좋아요. 바로 이재명 체제에서 치를 때 자기들의 헤게모니가 생기는 거고 이재명이 무너지면 그 책임을 지고 신명계대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총선을 치르게 되면 자기들은 공천에 이제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당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내 공천이다 싶어서 거기 그냥 똘똘똘똘 뭉쳐서 예. 그다음에 이제 수박 색출하느니 뭐 이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그 법원에서 이제 이재명이 딱 나가가지고 제가 혐오해 맞지 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는데 아니 그렇게 부동산 투기 세력을 혐오한다면서 그 뒤는 왜 그렇게 잘 봐줬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진상은 왜 구속됐고 유동규는 왜 구속됐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김용은 왜 구속됐어? 김만배는 왜 구속됐고 남욱은 왜 구속됐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예. 그러면서 이제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재판장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정진상을 끌어왔어요. 그건 어떤 겁니까? 아니 너 입 열지 마. 정진상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재판정에서 안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아니 판사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내가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신체 접촉만 하겠다 그러니까 허락을 했더니 거기서 한 거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너 입 열지 마. 코미디를 하는 거죠. 예. 생각을 해봐. 그게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하나. 자기 측근이 한 일이잖아. 비리를 저지른 측근이란 말이지. 그걸 왜 끌어안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몰랐다면. 그러면 자기는 배신감을 느껴야지. 이놈아, 내 밑에 내 권력을 가지고 네가 그런 일을 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끌어안아 주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입 다물고 있어라. 그 얘기죠. 그거 보면서 진짜 완전 웃음이 나오는데. 예. 그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재명은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잖아요. 그 수박입니다. 수박 색출에 나설 거냐 안 나설 거냐. 지금 뭐 당도 구분까지 다 됐던데요. 당도 구분까지 다 됐고. 네. 뻔합니다. 이재명은 겉으로는 입 바른 소리를 해요. 같이 통합해서 같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실제로 그 말에 따른 행동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수박 색출하고 이런 애들 야단을 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이 그걸 갖다 조장하거나 선동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딱 치면 딱 차리고 밑에서는 해가지고 이제 색출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뭐냐면은 친명계 의원들이 있고 친명계 의원들하고 비명계가 있잖아요. 예. 친명계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이 있고 나눠져 있는데 그 바깥에는 원애들이 있어. 이 원애들이 지금 원내로 들어오고 싶어 하거든. 라고 했을 때 그럼 결국 그 자리에 누가 내줘야 돼? 친명계한테 자기 자리 줄 것 같진 않잖아. 누구 줘야 돼? 비명계를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명분 삼아 가지고 수박 색출해 가지고 그 명분 삼아서 공천에서 이제 학살을 할 거야 아마.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들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오고. 실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공천권을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 공천을 줄 이유가 없다. 네.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청래 같은 사람들, 뭐 김의겸 같은 사람들, 그 친명 의원들은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내가 그 공천 받겠다는 얘기고. 예. 그 원외 애들은 이해관계가 걸렸거든. 이해관계가 걸렸기 때문에 이제 친명하고 원외가 협력하는 보기 드문 원내 친명이군요. 원내 친명과 그러면 사상 유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이제 비명계를 희생양 삼아서 이들을 쳐내고 그 빈자리들을 자기들이 채우겠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 완벽한 친명 체제가 되는 거고 이걸로 이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예.